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지 않았지? 당연하죠. 당신이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식당에 가는 날이잖아요. 지난번처럼 뒷정리 도와준다고 나서다가 밤늦게까지 잡혀있지 말고. 안 되겠다. 내가 이따 차 보내줄 테니까 그거 타고 와. 5시 30분까지 보낼게. 알겠지? 못 살아 정말. 알겠어요. 이따 봐요. 오늘 약속을 절대 잊지 말라는 남편을 안심시키고 저도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출근해요. 별다른 목표도 없이 살았던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보람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급식소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자원봉사자들이 재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급식소를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 급식소를 열었을 때부터 좋은 뜻에 동참해주신 분들 대부분이 아직도 함께 해주고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손질이 끝난 재료들을 가지고 서둘러 반찬 요리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끓이고 겉절이를 담고 계란 장조림에 동그랑땡 그리고 콩나물 무침까지 만들었어요. 혹시라도 찾아오신 손님들이 기다리실까봐 준비하는 손길이 더 빨라집니다. 건물 밖으로 벌써 길이 줄게 늘어섰어요. 준비가 끝나자마자 문을 열고 노숙인 분들을 맞이합니다. 일주일에 5번, 거의 매일 얼굴을 보기 때문에 눈에 익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도 만날 수 있음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배식을 시작했어요. 배식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다들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어 하셔서 덩달아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배식이 거의 다 끝났을 무렵 낡은 모자를 눌러쓴 어르신이 오셨어요. 식판을 채운 어르신은 서둘러 구석진 자리로 가시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13년 만인가요?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세월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 뒷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분과 똑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 계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다른 분께 마무리를 부탁하고 그 어르신께서 앉은 테이블로 향했어요. 가면서도 어찌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던지 제가 어르신의 맞은편에 앉자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하시던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의 전 시아버지가 맞았어요. 아버님, 대체 여기 무슨 일이에요? 여기 노숙인 무료급식소예요. 아버님이 이런데 왜 오신 거예요? 대체 이 꼴은 뭐냐고요? 당황해서 떨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더니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에게 늘 따뜻하고 천사 같았던 분이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 사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3년 전 재혼을 했어요. 그 전 남편과는 시아버지가 연결해 주셨었죠. 저는 당시 전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사람들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시아버지가 저를 유독 예뻐해 주셨어요. 내가 우리 시연이 같은 딸만 하나 있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다시 낳기는 늦었고 내 며느리는 어때? 늘 농담 반 진담 반 당신 아들의 짝으로 저를 꼭 찍으실 정도였어요. 이런 시아버지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은 뉴스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할 정도로 유난히 더웠어요. 시아버지는 납품 공장을 살펴보러 가셨다가 야외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셨대요. 회사에 돌아왔을 때는 얼굴이 익을 대로 익은 상태였었죠.
탈수 증세가 있진 않을까 걱정됐던 저는 시원한 물 한 잔 가져다 드릴 테니 대표실에서 쉬고 계시라고 했죠. 서둘러 물을 들고 대표실로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쓰러진 건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제 눈앞에서 의식을 잃고 바로 늘어지듯 쓰러지셨고 당황한 저는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살펴보니 호흡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을 시켜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구급대원과 통화를 하며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시아버지는 다행히 의식을 찾으셨어요. 다행히 때맞춰 도착한 구급대원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고 급성 심정지가 왔지만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이번 치료 후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시아버지의 사랑이 더 커졌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저도 시아버지에게서 부모님의 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왔어요. 바로 이사직함을 단 시아버지의 아들, 제 전남편이었어요. 저와 4살 차이가 났던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 경험 좀 할 겸 여행을 좀 하다가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왔다며 잘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직원들 한 명 한 명 앞에 찾아가서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넉살이 좋다고 해야 할지 갑자기 나타난 낙하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다들 시아버지를 봐서 좋게 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저에게 말했어요. 시연아, 딱 3번만 만나보라니까.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마. 아니, 사장님 아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다니까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저놈이 나한테는 은근슬쩍 네 얘기도 하고 그랬어. 진짜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어색하게 왜 이러세요? 내가 참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저놈이 생긴 계절에서 놀기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성실한데. 일도 열심히 배우잖니.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안쓰러워서 내가 좀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지만 그래도 성품이 좋아. 진짜 딱 3번만 만나볼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다시는 이 얘기 안 꺼내마. 약속할게. 도저히 노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전남편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전남편은 구김살 없고 유머 있고 당당하고 그리고 솔직했어요. 저한테 크게 관심이 없지만 아버지 부탁으로 나온 거라는 얘기를 숨김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말수도 적고 재미도 없었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을 전남편은 재미있어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이랑은 다른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약속한 3번의 만남이 끝날 때쯤 전남편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어요. 3번만 만나고 끝내려고 했는데 막상 끝내려니까 아쉽네요. 이런 기분이 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어때요? 계속 만나볼래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 뭘 해도 자신감으로 빛나는 모습을 저도 모르게 동경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만나자는 말을 내심 기대했던 건지 저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장 좋아했던 건 역시나 시아버지였어요. 만남 타령은 결혼 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 회사 그만둬요. 그래, 결혼하고 집에서 푹 쉬어. 내 생명의 은인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지. 저는 민망해서 숨고 싶을 지경이었는데 전남편은 시아버지를 말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더니 정말 저에게 청혼을 하더군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이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아마 시아버지 때문이겠죠.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예뻐해 준 사람이 부모님 이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최소한 시집살이는 없을 테니까요. 결혼 준비는 너무나 순조로웠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고 본인이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3주 앞두고 정말로 저에게 퇴사를 권하셨어요.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슬슬 그만둘 준비해야지. 네? 아니에요. 저 없으면 이거 누가 다 처리해요. 일해야죠. 사람이야 뽑으면 되는 거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이제 좀 쉬면서 일하느라 못했던 것들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구나. 사장님,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그래요. 사장님이 뭐니? 아버지라고 해야지. 딸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해주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니? 그 후 구직 사이트에 사람을 뽑는 공고를 올렸고 몇 명 면접을 봤어요. 시아버지와 전남편은 저에게 직접 직원을 뽑으라고 하더군요. 사람을 새로 들이는 일이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해 전문대를 졸업했다는 20대 아가씨를 뽑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인수인계를 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친구는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대요. 학비를 버느라 휴학도 했었다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경력 잘 쌓아서 더 크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이도 어린 친구가 참 생각이 깊구나 싶었어요. 괜히 더 챙겨주고 싶었고요. 점심도 함께 먹으며 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순식간에 가까워졌어요. 저는 외동이지만 막내 동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편하게 저를 언니라고 부르라고 한 것 같아요. 언니, 그럼 언니는 이사님이랑 결혼하면 사모님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언니 진짜 인생 역전 아니에요? 언니 완전 제 롤모델이에요. 부럽다. 뭐라고?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혜리 너 앞뒤가 다른 거 아니야? 아이 참 언니. 이런 쉬운 길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죠. 언니가 진정한 승자예요. 너무 부럽다. 언니 기운 받아야 되니까 결혼해서도 저랑 자주 만나주세요. 알겠죠? 이때만 해도 20대의 어린 여자의 철없는 소리라고 웃어넘겼어요. 하긴 그 아이의 말이 영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결혼으로 신분 상승 성공한 신데렐라쯤으로 생각하는 시선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신혼여행도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비싼 휴양지로 가게 됐어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서 반짝이는 물결처럼 내 결혼 생활도 내 인생도 앞으로 아름답게 빛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 기대가 배신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요. 저의 결혼 생활은 무척 순탄했어요. 저라면 끔뻑 주는 시아버지가 있었고 가정적인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저와 시간을 자주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혼 3년 차에 접어들 무렵부터 전 남편은 바쁘기 시작했어요. 슬슬 아이 계획도 세우고 싶었는데 전 남편이 바빠진 탓에 점점 미루게 됐죠.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집에 와서도 저와는 별다른 대화 없이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들을 자꾸 출장 보내서 미안하다며 회사가 잘 되는 게 나중에는 다 우리한테 좋은 거라며 이해해달라고 하셨죠. 그 주말도 전 남편은 출장을 갔고 저는 시아버지와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랑 노는 게 더 좋아요. 남편 부려먹는다고 욕할 법도 한데 아휴 이 착한 것.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잔뜩 사주마. 진짜죠? 세연 씨한테 자랑해야지. 시아버지와의 데이트를 자랑하려고 전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받지 않더니 통화가 끊기자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세은 씨 바빠? 아버님이랑 같이 있어서 얼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운전 중이라서 조용히 좀 해. 뭐라고? 옆에 누가 있어? 아니, 있긴 누가 있다고.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따가 내가 도착해서 연락할게. 수화기 넘어 전 남편의 목소리 말고 분명 여자 목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전 남편이 아니라기에 제가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 출장 이후 남편은 어딘가 초조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나 지금 좀 나가봐야겠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갑자기? 지금 밤 9시야. 이 시간에 무슨 일 있다고. 아니, 일이 있어도 그렇지. 당신이 이사고 사장님 아들인데 꼭 직접 가야 돼? 아니,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 늦으니까 먼저 자. 기다리지 말고. 알겠어. 이번 주 내 생일인 거 알지? 그때는 일하면 안 돼. 질린다, 질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갔다 온다. 남편의 태도에서 뭔가 마음 한구석에 쌓였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생일이라며 특별히 케이터링을 주문해서 온갖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목걸이를 선물로 줬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목걸이였어요. 전 남편은 제게 선물을 주고 난 후 계속 휴대폰만 쳐다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내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주겠다고 기껏 시간 내놓고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 저도 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세연씨, 휴대폰 좀 그만 보면 안 돼? 오늘도 일이 바빠? 알겠어. 말로는 알겠다고 해놓고 시선은 계속 휴대폰에 가 있었어요. 차라리 휴대폰을 뺏어야겠다 생각하는데 필사적으로 막더라고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뺏으려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내가 나갈게. 당신 여기 있어. 전 남편은 빠른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분명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신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린가 싶어 열었더니 반가운 얼굴이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퇴사하면서 새로 뽑았던 바로 그 경리요. 어머, 혜리야.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이게 얼마만이니? 거의 1년 됐나? 언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생일이시라면서요. 축하드려요. 선물은 안에서 드릴게요. 맞아. 내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일단 들어가자. 아휴, 당신은 혜리가 왔으면 바로 데려오지. 뭘 밖에서 이러고 있어. 아버님, 혜리가 왔어요. 시아버지는 경리를 보더니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자네는 그만둔 지 몇 달 되지 않았나? 여긴 어쩐 일로? 혜리 너 그만뒀어? 전혀 몰랐네. 요즘 통 연락도 없고 안 보여서 일이 바쁜가 했거든. 3달쯤 됐나? 제가 몸이 좀 안 좋거든요. 이사님이 말씀 안 하셨나 봐요? 그렇지. 회사 이야기를 일일이 다 하진 않아서. 언니 얼굴 참 좋아 보이네요. 결혼 생활 행복하신가 봐요. 그럼 자상한 시아버지 있지. 가정적인 남편 있지. 너도 얼른 결혼해. 결혼하기엔 아직 어린가? 24이 어린가? 언니가 많은 것 같기도.
그쵸, 이사님? 아니, 오빠. 경리가 전 남편에게 오빠라고 할 때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요. 오빠? 회사 그만뒀다고 오빠는 아니지. 언니 남편인데 형부라고 불러야지. 언니 남편이요? 제 아이 아빠인데?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빨리 제대로 말하라고 쳐다보는 저의 눈빛을 전 남편은 외면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원피스를 입은 경리의 배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그러자 반사적으로 전 남편이 제 손을 잡아채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놔, 이거 진짜 사실이야? 둘이 바람편이야? 제 말에 전 남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어떠한 애정도 없는 차가움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이게 무슨... 둘 다 이게 무슨 막대 먹은 짓이야, 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아버님, 애는 크지. 오빠는 이혼한다 해놓고 소식이 없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제 아이 제가 지켜야죠. 당장 둘 다 나가.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 오늘은 많이 놀라셨을 테니 이만 가드릴게요. 참, 언니 목걸이 잘 어울리네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 목걸이 오빠가 저 사줬던 건데 제가 촌스럽다고 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하고 있는 걸 보니 주인 잘 찾았다 싶네요. 촌스러운 목걸이랑 언니 참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줘요. 화가 나 경리에게 다가가는 저를 전 남편이 막아 세우더군요. 그때다 싶었는지 경리는 배를 부여잡고 아프다며 소리소리를 질렀고 전 남편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어찌나 힘을 줬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피가 날 정도로 나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시연아,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개차반일 줄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주마. 척바나 정도 유분수지. 어디서 이혼을 들먹이고. 아버님, 저 먼저 좀 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내가 다 부덕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미안해. 넋이 나간 저를 향해 시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시며 미안하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방에 돌아와 화장대에 앉아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에는 경리가 촌스러워서 잘 어울린다는 목걸이가 보였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둘 사이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걸까? 출장을 자주 간다던 그때부터, 아님 내가 떠나고 입사했던 그때부터. 내 손으로 뽑은 나의 후임이 내 남편까지 탐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 남편과 경리는 12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저희 집에서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둘이 그런 식으로 바람이 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저를 언니 하며 따르던 동생이 저를 속이고 배신하다니.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꼬박 날을 샜어요. 밤새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동이 틀 무렵 도우락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방문이 열리고 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알게 해서 미안. 하지만 조만간 내 입으로 말할 생각이었어. 우리 이혼하자. 나랑 이혼해줘. 이혼? 뻔뻔하게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그럼 어떡해. 내 애를 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나 해리 사랑해. 당신 속인 건 미안한데 해리랑 나 오래됐어. 실수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하면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한 번 꾹 참고 넘어가야 할까. 밤새 했던 고민이 물거품이 됐어요. 사랑이라니. 사랑. 당신 나는 사랑하긴 했니? 왜 말이 없어? 그럼 대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응? 아유 진짜 끝까지 구질구질하네. 다 아빠 때문이지. 너랑 결혼해야 회사 물려준다잖아. 그래서 그랬다 왜? 결혼하면 좀 정이 생기려나 했는데 아휴 이건 뭐 목석도 아니고 여자가 애교도 없고 말이야.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기래? 몸매가 좋기래? 이건 당신 잘못도 있어. 그러니까 그만 좀 떨어져 주라. 응?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참 재밌었겠다. 그치? 재미? 그래, 나 재밌어 죽겠으니까 너도 네 주제 맞는 사람 만나서 재미있게 살아. 알겠어? 아우, 진짜 눈치도 없기는. 전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는 칼이 되어 돌아왔어요.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르는 와중에도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경멸한다는 눈빛만 쏘아댈 뿐이었죠. 전 남편은 큰 가방에 옷가지와 필요한 것 몇 개를 챙기더니 바로 집을 나섰어요. 잘 생각해. 이혼 안 해줘도 나 너랑 안 살아. 넌 내 껍데기도 가질 수 없다고. 알겠어? 쾅 하고 방문이 닫히고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가 나오셨는지 밖이 좀 소란스러웠지만 따라 나갈 의지도 생기지 않았어요. 완벽한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제가 사라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이혼을 하겠다는 저의 말에 시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시며 말리셨어요. 본인이 어떻게든 아들을 붙잡아 오겠다고요. 그 모습에서 남편이 비웃으며 했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 이 결혼 이제 저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짐 챙겨서 떠날게요. 시연아, 미안하다 미안해. 끝까지 저를 붙잡던 시아버지도 눈물까지 말라버린 제 모습에 결국 이혼을 받아들이셨어요.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이럴 때 부모도 형제도 없는 게 참 서럽더군요.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는 동안 이혼은 참 빠르게도 진행됐어요. 서류 정리가 끝나고 시아버지는 제 통장으로 위자료를 보내주셨어요. 통상적으로 받는 위자료보다 많은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아마도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겠죠. 이런 일을 만든 게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니까요. 저도 그냥 시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받기로 했어요. 당장이라도 새 출발을 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의지도 없었고요. 주변에 이야기하면 결혼 잘했다고 기고만장하더니 꼴좋다며 손가락질할 것 같아서 자꾸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고 싶었어요. 일단은 고시원을 정리하고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는 동안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망가져갔어요. 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저를 조종하던 그날이 자꾸만 선명해졌어요. 나를 내쫓고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겠지. 이대로 평생 그 기억을 간직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살아간 듯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엄마의 고향으로 향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왔을 때는 온통 논으로 가득했는데
풍경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하나둘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건 없구나. 이상하게 그 광경이 위로가 되더군요. 이 주변에는 공사장이 많아서 그런지 한밭집이 많이 보였어요. 배가 고파진 저는 바로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을 지난 시간이어서 그런지 가게 안은 한산했어요. TV를 보며 잠시 쉬고 있던 사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일자리 알아보러 왔죠? 내가 연락 미리 받았어. 하도 안 오길래 내 뺐나 했지. 그게 아니고. 들어보니 오늘 지인이 소개한 사람이 면접을 보러 오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었대요. 안 오는 건가 했는데 제가 나타났다고. 저는 밥을 먹으러 온 거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가방 하나 든 제 차림새를 보더니 혹시 일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숙식도 제공할 수 있다면서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거절하고 나갔을 텐데 떠돌이 생활에 지친 건지 저도 모르게 그러겠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사장님은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이 한밭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하셨어요. 막내가 내년에 대학을 졸업한다면서 결혼만 하면 그만둘 거라고. 저는 제 이야기를 사장님에게 들려드렸어요. 말할 곳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뭔가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사장님은 엄마처럼 저를 안아주시며 다독여 주셨어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죄는 지은 만큼 반드시 돌아간다고 하시며 달래주시는데 그게 참 큰 위로가 됐어요. 그 후에 저는 더 열심히 사장님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한 지 6년쯤 됐을 때였나. 사장님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일 끝나고 얘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자기가 일한 지 벌써 6년이나 됐네. 해보니 어때? 와,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냥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단골 손님들 보는 것도 반갑고요. 하긴 자기 오고 음식 맛있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손님들한테도 늘 친절하고 칭찬하는 손님들이 많아. 그래서 말인데 이 가게 자기가 맡아서 해보는 게 어때? 내가 말했잖아. 막내 결혼하면 그만둘 거라고. 우리 막내 다음 달에 결혼하잖아. 나도 이제 좀 쉬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그렇다고 가게를 아무한테나 주고 싶지는 않고. 어때? 사장님의 제안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생각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곳 생활이 마음에 들었던 저는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받은 위자료가 큰 도움이 됐어요. 인수 후 저를 도와줄 직원도 한 명 뽑았어요. 가게는 늘 손님이 많았고 장사도 잘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신없이 점심 손님이 다 빠지고 문 닫을 정리를 하는데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옷은 온통 흙범벅에 깨지지한 모습이었죠. 점심 마감은 끝났지만 어쩐지 마음이 쓰여서 식사를 대접해드렸어요. 식사 마감을 해서 음식이 많이 없어요. 김치찌개라도 같이 드시겠어요? 제가 금방 끓여드릴게요. 괜히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남자분은 음식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식사를 했어요. 아마도 가장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가 식사 시간을 놓친 것 같았죠.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네, 여기저기 되는 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처럼 식사 때 놓치시면 부담 없이 오세요. 반찬은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찌개 정도는 새로 끓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날을 기점으로 손님은 자주 식사하러 오셨어요. 거의 대부분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지만요. 가끔 손님을 위한 반찬을 따로 빼놓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좋아하시면서 싹싹 비우고 가곤 하셨어요. 그날도 그 손님은 식사 시간을 훨씬 지나서 나타나셨어요.
아이고, 제가 너무 늦었죠? 식사 됩니까? 그럼요. 오실 것 같아서 반찬도 따로 빼놨어요. 안 오시면 어쩌나 했는데 오셔서 다행이에요. 저, 오늘은 반주도 한잔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네, 가져다 드릴게요. 어차피 저녁 장사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드세요. 손님은 재차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고는 반주를 곁들이셨어요. 지켜보니 안주가 없는 것 같아 계란말이를 하나 해서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대뜸 저에게 괜찮으면 같이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중이라면 거절했겠지만 마감도 했고 오래 본 단골 손님이기도 해서 저도 한 자리 차지했어요. 말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손님은 주저리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손님은 아내와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아내는 바람이 나서 8살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대요. 그 후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서요. 아이를 유학 보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제야 손님이 왜 항상 늦게 오시는지 이해가 됐어요. 손님의 모습을 보니 꼭 10년 전의 제 모습이 그려지더군요. 저도 술을 한 잔 마시고 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서로 같은 처지의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데 아픔이 겹쳐서 그런지 마음의 틈이 점점 열리는 느낌이었죠. 제 얘기 잘 안 하는데 손님 앞에서는 꺼내게 되네요. 아휴,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흐릿해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던 그날 이후 손님은 한동안 식당의 발길을 끊으셨어요. 오늘은 오실까? 내일은 오실까? 손님의 반찬을 따로 덜어놓으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그렇게 며칠 뒤 영업을 끝내고 정리를 하는데 그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손님은 저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 속 손님의 이름은 이재민, 그리고 이름 옆에 적힌 직함은 건설회사 대표님이었어요. 그 회사는 잘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할 때 봤던 회사 주 거래처의 이름이었거든요.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사실 저는 이 주변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대표예요. 가끔 현장에 나와서 인부인 척하면서 현장이 잘 돌아가는지 살펴보는데 그날 사장님을 처음 뵙게 된 거예요. 원래라면 한 번으로 끝냈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핑계를 만들어서 현장에 나왔어요. 사장님이 보고 싶어서요. 오늘은 여기 말고 밖에서 식사하시겠어요?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손님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저를 데려갔어요. 와인을 마시며 저에게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얼떨떨했어요. 이름도 알고 있는 회사의 대표가 저를 좋아한다니요. 사장님은 저보다 10살이 많았어요. 그만큼 어른스러웠고 진중한 모습이 듬직해 보였어요. 만날수록 저를 편하게 해주는 쉼터 같았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재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아들은 걱정 마세요. 외국에서 유학 중이기도 하고 시연 씨 얘기를 했더니 자긴 대찬성이라고 했어요. 남은 인생 둘이서 지금처럼 위하면서 살아봅시다. 그 사람의 진지한 눈빛은 제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졌고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사람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식을 올리는 대신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다녀온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식당 일이 힘들지 않느냐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 식당을 그대로 하는 것도 좋았지만 남편의 걱정을 덜기 위해 이 자리를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식당 자리에 무료급식소를 차리면 좋을 것 같아요. 노숙인 분들이 매일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남편은 제 식당을 급식소에 걸맞게 리모델링 해줬어요. 그렇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게 됐고 지금까지 수많은 노숙인 분들을 만나면서도 시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시아버지는 한참 눈물을 흘리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에게 늘 인자하고 따뜻했던 그 얼굴이 어쩐지 슬퍼 보였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회사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있는 분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너를 그렇게 보내고 내가 천벌을 받은 것 같구나.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시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전 남편과 경리는 저와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어요. 무려 호텔에서요. 경리가 자기는 죽어도 배가 부르기 전에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며 난리를 쳤대요. 그리고 저와 서류 정리가 끝나자마자 혼인신고를 했고 아들을 낳았대요. 2년 후에는 딸까지 낳고 자기들끼리는 참 행복하게 지냈나 봐요. 경리는 시아버지한테도 정말 잘했대요. 시아버지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괘씸한 마음에 처음엔 곁을 주지 않았지만 손주들을 안겨주면서 하도 본인을 챙겨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됐다고요. 그렇게 손자가 초등학교에 갈 때가 되니 이제 아들에게 대표를 물려줘도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어리석었지. 대표는 그렇다 치고 집까지 넘겨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회사가 많이 어려웠어. 살고 있는 집 빼고는 정리를 해서 사업 자금으로 보태야 했거든. 근데 애미가 그러더구나. 자기네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겠다고. 대신 집을 지 남편 명의로 해줬으면 한다고. 애들도 둘 낳고 이제 나까지 모시고 살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듣고 보니 어차피 물려줄 거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며느리의 말대로 하셨대요. 합가 후 집 명의도 바꿔주고 대표직도 넘기셨다고요.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가 그동안 회사 일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 좀 쉬시라며 한 달 동안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이제야 정신 차리고 지부모 챙기는구나 했어. 그런데 그 한 달이 못된 짓을 하기 위한 시간이었을 줄은. 시아버지가 떠난 그 한 달 동안 아들은 회사 직원을 마음대로 바꿨대요. 아마 자신의 일에 걸림돌이 될 사람을 다 치우려고 한 거겠죠. 그렇게 새로 앉힌 사람을 보니 경리의 오빠, 형부 같은 그쪽 집안 사람들이었다고. 거기까진 그렇다 치고 한국에 오자마자 경찰 조사까지 받으셔야 했대요. 크루즈 여행비를 회사 돈으로 횡령해서 간 걸로 되어 있었다고. 너무 기가 막혔지만 서류상 명백하게 죄인이 되어 있었대요. 몇천만 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이미 아들과 경리가 손을 쓴 탓에 수중에는 몇 푼 남지도 않았다고요. 집에도 가봤지만 소용없었어.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에 있는지 없는지 대꾸도 없고 회사에 찾아가도 문전박대에 회사 돈을 횡령한 전 대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나. 회사에도 내 편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런데 여기서 시연이 너를 만날 줄은. 시아버지의 기구한 사연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깔끔했던 분이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지 몰골이 엉망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아버님, 그럼 지금은 어디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다행히 날씨가 춥지 않아서 밖에서도 지낼만 해. 저는 그 길로 잘 알고 지내는 지역사회 노숙인 보호센터 원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원장님은 제 얘기를 듣더니 시아버지를 모시러 와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연신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셨어요. 시아버지를 태운 차가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보낸 차가 왔어요. 남편과의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밥을 먹을 때도 제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혹시나 했는데 시아버지의 회사 이름을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 회사의 하청업체였으니까요. 최 대표님은 나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성품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런 악마 같은 자식이 나온 건지.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 당신 복수하고 싶어? 복수? 전 시아버지 그렇게 되신 거 보니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 남의 가슴에 대못 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싶어. 그래, 알았어. 나만 믿어. 그날부터 남편은 무척 바빴어요. 믿을 만한 부하 직원들을 시켜 전 남편이 대표가 된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 회사는 여전히 남편 회사와 다른 건설사의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남편 회사의 담당자에게 불법 뇌물을 주고 납품 단가를 부풀렸고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입수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해고하고 전 남편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어요. 다른 업체에도 연락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했고 불법 내용을 확인한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계약을 끊었습니다. 전 남편의 회사는 졸지에 거래처를 모두 잃게 됐고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됐어요. 결국 전 남편은 남편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것을 꺼내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해 남편의 대표실로 들어갔더니 전 남편이 남편 앞에서 싹싹 빌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온 건 눈치도 못 챘는지 납작 엎드려 빌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제발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완전 개털이에요. 회사도 다 조각나버리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지경이라 이대로면 애들 데리고 길거리로 나가야 돼요. 은행에 대출만 갚을 수 있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여보, 어떻게 생각해? 남편의 말에 전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제 모습을 봤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순식간에 사색이 되면서 벌벌 떨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었기 때문에 준비한 말들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집에서 챙겨온 제 과거의 흔적, 저에게 상처를 줬던 그 목걸이를 전 남편 앞에 던졌어요. 자, 이거 받아. 정말 촌스럽더라. 이것만 차면 구질구질해서 버리려다가 고물상이라도 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안 버리길 잘했네. 딱 어울리는 주인을 찾았어. 이거 다 네가 꾸민 짓이야? 나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이제 와서... 아니지. 시연아,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예정이 있잖아. 제가 던진 목걸이에 눈빛이 바뀌어 쏘아붙이던 전 남편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저에게 매달리며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어요. 예정? 나한텐 끔찍한 기억밖에 없어. 나 속이고 바람필 때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지? 내 심장이 말라비틀어질 때까지 고통스럽게 했으면 좀 잘 살든가. 꼴이 그게 보니?
혼자서 아낌없이 사랑 주며 키워준 부모 내다버리고 그럼 행복할 줄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아주 오해야 오해. 나는 몰랐어. 애엄마가 다 시키는 대로 예전에도 임신한 그 애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쩔쩔매더니 여전히 찌질하구나.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보는 일은 없을 거야. 공사판에서 막일을 하든 네 자식 네 스스로 먹여 살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제 말을 끝으로 남편은 사람을 불러 전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그는 나가면서까지도 억울하다며 울부짖었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나 뉘우침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 복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남편이 나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당신 말 잘하네. 나 조심해야겠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입만 더러질 것 같아서. 나 잘한 거겠지? 이제 완전히 떨쳐버리는 거야. 얼마 뒤 남편에게 전해들은 소식으로는 결국 전 남편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했고 회사는 부도 처리됐대요.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시아버지에게서 빼앗았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계의 사랑을 했던 불륜녀 경리는 전 남편이 망하자마자 애들까지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씁쓸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남편이 준 봉투에는 집문서가 들어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살았던 그 집, 경매로 나온 집을 남편이 낙찰받은 거였어요. 이건 당신한테 주는 내 선물. 어떻게 쓸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며칠 뒤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시아버지가 계신 노숙인 쉼터에 방문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알던 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시아버지가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통곡을 하셨어요. 평생을 바친 회사가 날아간 것도 애통하고 끝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은 아들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겠죠. 아휴, 못난 놈. 기껏 그렇게 살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모진 상처를 준 거니. 시연아, 나는 이제 됐다. 아들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때 되면 집사람 따라서 가야겠어. 집사람 볼 면목이 없지만 이해하겠지. 미안하고 고맙다, 시연아. 저랑 가실 곳이 있어요. 저는 그 길로 시아버지의 짐을 챙겨 모시고 나왔어요. 평생을 사셨던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요. 집에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놀라셨어요. 아버님, 이제 여기서 지내세요. 시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다시 나가겠다고 하셨지만 끝내 제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어요. 대신 약속을 하셨어요. 절대 쓰레기 같은 그 인간을 이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시아버지는 사람의 온기가 없는 집을 바라보며 과거의 한때를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부디 이곳에서 시아버지가 여생을 아픔 없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때로는 핏줄로 이어진 부모 자식을 뛰어넘는 관계가 있어요. 그날 무료급식소에서 전 시아버지를 만났던 건 하늘이 연결해준 만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분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남편 덕분에 저는 지난 과거의 아픔과 후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저는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